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옥천군이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옥천군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지난 2007년 가동을 시작해 옥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30톤 규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내구 연한이 지났고 쓰레기 증가에 따른 소각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며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317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 48톤 규모의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은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악취와 소각로 유독가스에 시달렸고 그 결과 마을 주민 12명이 암으로 죽고 3명도 투병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옥천군은 주민기금 지원으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통받고 계신데 군에서는 그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그런 조사랄지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로부터 2km 이내 279가구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보상을 시작했지만 500m 이내의 가구는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해도 보상 수준이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증설과 운영 연장 결정을 했다는 게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소각장 증축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군에서는. 근데 한 번도 이 마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몰랐어요, 지금까지. 옥천군은 첨단 시설인 만큼 소각 규모가 늘어나도 오염물질 배출은 더 적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절차를 지켰지만 조만간 반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된 충북 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년 만에 재창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기인 대회를 통해 재창립 절차가 시작됐는데 시민단체 반발과 전현 임원들 간의 충돌로 요지경입니다. 예민아 기자입니다. 청주 경실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5월.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중앙경실련은 청주 경실련을 사고집으로 지정, 폐쇄했습니다. 임원과 상근활동가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당해고 관련 재판이 대법원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재창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달 23일 발기인 대회를 연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곧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과가 먼저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재창립에 성희롱 사건 당시 주요 직책자들이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주 경실련 전직 임원들도 재창립 논의가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베일에 둘러싸인 발기인 명단이 그것입니다. 경실련 조직위가 보낸 공문을 보면 발기인 대회는 명단을 공개해 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립준비위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기인 대회에 특정 정치인 지지 세력이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사실은 중요한 게 개방성, 다양성, 민주성, 투명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들을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재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철영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발기인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청주 경실련.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재창립을 해야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주요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체제를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충북대 병원 등 도내 10개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안정적인 진료 대책 마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는 금주 내로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진료 대책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전국 건설노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 국내 건설업의 체불 금액만 2,300억 원을 넘고 충북에서도 9개 현장에서 4억 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개정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도심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택시 한 대 부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충주 콜버스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는 예약형 버스는 물론 노선형 버스로도 운행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든든한 천리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외출을 앞둔 어르신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상근곡 가려는데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해주세요. 원하는 시간에 찾아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충주콜 버스입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는 일반 버스나 마을 택시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택시 불러도 안 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였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간 돼서 그냥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은행과 마트 등 면 소재지가 생활권이지만 대중교통이 취약해 가기 힘들었던 주민들.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입니다. 노선버스가 대선면 소재지를 통과를 안 하고 중간에서 딴 마을로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지난 6월 대소원면과 산청면에 첫 도입한 데 이어 소태면과 수원부면, 신리면, 앙성면까지 6개 면으로 확대된 충주 콜버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특정 시간대는 노선형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는데 시행 초기인 만큼 주민 편의를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거기는 몇 분에 오고 여기는 몇 분에 오고 이러면은 제가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인데. 기사분들이 운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간대가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오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표시해서 시간표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13개 읍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콜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상승하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신선 채소의 경우 전달 대비 17.4%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열무는 73.9%, 시금치와 호박은 68.3%와 56.4%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청주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만 40세 이상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됐으며 CJ 제1재단과 쿠팡 등 30개 기업이 참여해 288명을 직접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 부스를 운영합니다. 한편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과 중장년 건강검진 서비스,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본 간토 지방을 덮쳤던 날입니다. 이튿날
일본 정부가 계엄령을 내린 이후에 수천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 일본군 병사의 일기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누가 어떻게 조선인들을 살해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독 입수한 해당 일기의 전문 TBC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이소 12년 일기. 이 낡은 책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나라시노 기병연대 소속의 이등병, 구본호 스게지가 쓴 일기입니다. 1923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여 쪽의 기록은 무자비한 조선인 학살 현장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병사가 직접 일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자경대에서 조선인들은 이렇게 죽였다. 입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일기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관동 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 일본 정부의 계엄령 선포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살포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사실부터 신요시하라 공원 500명을 비롯해 도쿄 일대에서 3,500명, 후나바시에서 조선인 1,200명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학살 당시 현역 일본 군인이던 가해자 이름까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9월 20일 고마츠천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2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스게지는 가해자를 이와나미 소위와 모치츠키 상병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일본군이 군 내부에서도 조선인 살해 사실을 입단속시켜 희생자 규모를 축소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조선인들, 즉 중국인들 죽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몇 명이 죽고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스게지의 일기는 그동안 후손이 보관해오다 관동 대지진 기록을 추적하던 김문길 소장이 현지에서 입수해 TBC의 사본 전문을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일기에 언급된 조선인 희생자만 5천여 명, 국내외 학계에서 추정하는 희생자는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관동 대지진 대학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조선인 피해자 명단은 408명. 2013년 국가기록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 역시 21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숨겨진 문서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억울한 역사, 그러니까 관동 대진 지진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라도 이걸 좀 파고헤치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1년.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억울하게 숨진 수천 명 조선인의 원혼은 여전히 이영만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병원에 내린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청주병원이 충청북도 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1심 선고 이후 30일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 청주병원은 병원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조직위원회가 대한노인회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위는 엑스포 기간 전통무용과 전통놀이 등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한편 대한노인회는 관람객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4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청주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우수 장애인 기능 인력들의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40개 직종에서 전국 17개 시도 432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정규 직종 기준 금상여 1,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2년 동안 해당 직종 국가 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제11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부여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진 양성평등주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인권 선언인 여권 통문을 기념하고 남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충북 여성 정책 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18명과 충북 여성산림연대 등 3개 기관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HD 현대의 계열사인 HD 현대 일렉트릭 주식회사가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내에 신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센트럴밸리 산단 내 1호 착공기업인 HD 현대 일렉트릭 주식회사는 지난 2월 충청북도와 1,173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투자가 완료되면 2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지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